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 여러가지 힘에서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이 상태들을 변하게 할 수 있어야 과학에서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상태에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힘을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모양이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밀가루 반죽을 잡고 쭉 늘리거나 다시 뭉칠 수 있죠. 이런 모양이 변할 때 우리 힘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용수철을 당긴다. 짧았던 용수철을 쭉 당겼더니 길게 늘어나더라. 모양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상태 변화입니다. 운동 상태에서는 아까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볼링공을 굴린다. 멈춰있던 공을 굴렸더니 앞으로 쭉 나가더라. 그리고 구르고 있던 공을 힘을 작용을 했더니 멈추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함께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구공을 발로 세게 찬다, 야구공을 방망이로 친다, 골프공을 친다, 또는 날아오던 탁구공을 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야구공이나 축구공, 탁구공, 골프공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축구공을 바로 찼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야구공을 방망이로 쳤을 때 그 순간, 골프공을 골프채로 쳤을 때 그 순간들을 보면 공들이 조금 찌그러졌다가 나중에 퐁 하고 다시 펴지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가 있었고요. 운동 상태 변화에서는 멈춰있던 공들을 쳤으니까 움직임을 가졌다, 운동 상태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힘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힘을 표현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화살표의 길이는 길게 나타내겠죠. 힘의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힘의 상호작용은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두 물체 사이에서 꼭 함께 작용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을 하고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벽을 민다라고 되어 있는데, 벽을 이렇게 내가 밀었을 때 벽은 움직이진 않지만 내가 작용하고 있는 힘은 존재하죠. 하지만 벽도 마찬가지로 나를 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밀고 있는 벽의 힘과 벽이 나를 밀고 있는 힘은 서로 같고요.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중력입니다.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중력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력의 방향은 우리가 보통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 아래로 간다 라고 보지만 지구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구 중심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아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 반대로 양극에 있을 때는 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을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력의 작용은 무거운 물체일수록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볼 거지만 F는 ma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바로 이 F가 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M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력은 A 대신 G로 표현을 해서 이 중력이 작용하는 힘은 질량과 비례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물체도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우리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다닐 때 엔진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바로 지구가 그 비행기를 공중에 떠 있을지라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멀리 떨어져 있는 달에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 중력이 없다면 달은 지구를 공전하지가 않고 그대로 멀리 우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고드름이 아래로, 또 실에 매달린 추가 아래로, 사과가 아래로, 폭포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래로는 어디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의 이용에서는 중력을 이용을 해서 놀이기구나 스포츠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을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있고요. 번지점프가 있고 다이빙 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력을 거스르는 능력을 겨루는 스포츠가 있죠. 역도, 무거운 역기를 위로 중력 반대 방향으로 위로 들어 올리게 되죠. 그리고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도 있고요. 그냥 일반 높이뛰기도 있지만 중력의 힘을 거슬러 위로 최대한 높이 뛰는 선수가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멀리뛰기도 막 뛰었다가 도움 닫기를 해서 풍 하고 뛰었을 때 최대한 멀리 가게 되죠. 하지만 중력의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포물선의 모양으로 통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공과 중력 관계인데 앞에서 달도 지구의 중력에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공 자체는 공기가 없다라는 뜻이지 중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인 지구 주변에서 우주에서도 바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한다. 우리가 달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인공위성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도 존재하고 그러면 우리보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중력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않고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무게와 질량입니다. 우리는 중력을 가지면서 중력이 당기는 힘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여기서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무게라는 것은 단위를 뉴턴, 앞에서 중력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힘과 같은 단위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무게라는 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력이 나와 있죠. 아까 물체는 무거울수록 중력의 힘과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무게값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본다면 물체 값이 커질수록 무게값도 커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구에서는 용수철 저울이라는 게 있고 체중계가 있죠. 그리고 가정용 저울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수철 저울은 대부분 이런 저울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에서 눌렀을 때 움직이는 저울들 봤죠? 그게 대표적인 용수철 저울에 해당되고 이 체중계도 우리가 일반 체중계, 전자체중계 말고 스프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움직이는 체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중계 안에도 용수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질량을 한번 볼게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램을 사용합니다. 킬로그램과 그램은 1000배 차이, 1킬로그램은 1000g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에 무게에서는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말은 즉슨 우리 일반적인 지구 내에서도
지표면에서 무게를 잰 것과 우리 아주 높은 곳에서 올라갔을 때 무게를 재면 거기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의 힘은 작아지고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무게도 달라진다라는 건데, 이 질량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사용하는 측정 기구는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우리 요런 저울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저울을 이용을 해서 보통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무게는 9.8에 가지고 있는 측정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70kg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질량을 그대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9.8에 70이죠. 그러면 686N이라는 무게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거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몸무게는 무게인데 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을 쓰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뉴턴은, 여기서 말하는 뉴턴에 1kg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중력값을 더하면 9.8N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위만 다르게 1kg 힘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게에 대한 단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F 단위를 빼고 줄여서 킬로그램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정착되어서 우리는 무게의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F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킬로그램하고 중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 거의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지구와 달에서 무게와 질량을 한번 보면, 무게는 분명히 중력의 크기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약 6분의 1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측정한 값은 달에서 6분의 1 값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보면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질량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9.8의 무게는 9.8에 60이라는 질량값을 구해서 558N이라는 게 나오고요. 달에서는 6분의 1만큼의 중력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0에 98N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했을 때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무게를 측정할 때 대부분 용수철을 이용을 해서 무게를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용수철일까? 바로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매단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와 용수철은 늘어난 길이는 항상 비례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보면 추 하나가 들어갔을 때 늘어난 길이가 1cm라면 하나를 더 늘렸을 때 어떻게 됐다? 그대로 1cm만 늘어나더라.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면 또 1cm만 늘어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비례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무게를 측정을 할 때 대부분 용수철 저울이나 체중계, 가정용 저울에는 바로 용수철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무게를 측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탄성과 탄성력입니다. 탄성과 탄성력이 나온 이유가 용수철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탄성이라는 것은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탄성체라는 것은 탄성을 가진 물체, 탄성을 가진 물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이 되었죠. 하지만 아까 탄성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그러면 탄성력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탄성체의 종류에 보면 바로 용수철이 존재합니다. 용수철이 아까 쭉 늘렸을 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용수철을 반대로 더 눌렸을 때는 다시 길게 원래 모습으로 늘어나려는 성질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고무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줄도 용수철과 비슷하죠. 그리고 태엽이라는 게 있는데, 태엽은 우리 장난감에 이런 모양으로 뺑뺑뺑뺑 돌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 태엽을 감으면 그 태엽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태엽을 손에 떼게 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회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이용을 해서 장난감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동력이 생기는 거겠죠. 탄성력을 이용을 한 것은 자전거 안장, 우리 자전거 안장 밑에 보면 스프링처럼 용수철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힘을 받았을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엉덩이에 충격이 덜 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트램펄린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퐁퐁이라고 하나요? 통통 튀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 장대가 그 휘어진 게 펴지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안에는 키보드 자판 밑에 하나씩 다 스프링이 있습니다. 용수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을 누르면 줄어들지만 손을 떼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성력의 특징을 보면 탄성력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이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리 앞에서도 서로 힘이 상호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눌렀을 때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체는 작용을 하고, 그 탄성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힘이, 탄성력이 작용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이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용수철을 그림으로 보면 손으로 용수철을 밀었을 때 지금 눌렸죠? 눌렸을 때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력, 반대로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반대로 당겼을 때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은 작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당연히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겠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같은 힘으로 작용을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당연히 변형 정도가 클수록 커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성력은 탄성체 변형 정도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탄성력을 이용을 해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활을 쏠 때 활시위를 큰 힘으로 쭉 당기면 활이 많이 변형이 되죠. 그 변형이 됐을 때 퉁 하고 놨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커지므로 활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